전문 변호사 조영진입니다. 예, 오늘은 오늘 5월 12일이죠.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빅4라고 불리우는 의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달해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좀 올립니다. 흔히 얘기하는 의회 빅4는 민주당 2명, 이제 공화당 2명, 이렇게 네 분의 의회 지도자를 의미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화당의 맥코넬 상원 그 원내 총무, 그 메카시 공화당의 하원 원내 총무, 그 이제 민주당에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 그다음에 이제 척 슈머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 상원 이제 원내 총무죠 하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그 6분이 모여서 이제 백악관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회의입니다. 근데 무려 2시간이나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아주 뭐 좋은 회의였다. 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얘기했지만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야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는 끝나고 이제 메카시 하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뭐 텍스는 올리면 안 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제 그거야 흔히 있는 일이죠. 사실 이 옛날에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시절을 비교하면 지금이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미팅 도중에 회의 도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펠로시 하원 의장의 얼굴이 막 이렇게 앵그리 화가 나가지고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오늘 이제 그 회의는 아주 네 분이 약간 이제 네 분하고 대통령이랑 이제 웃으면서 나오고 뭐 농담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요. 사실 그 2시간 동안 진행된 게 이제 오픈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냥 끝나고 나와서 이제 의례적으로 기자들한테 이제 한 말이 있고 뭐 내부적으로 또 이제 당에 가서 뭐 조정할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경중을 걸러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들어보면 오늘 이제 주제가 인프라스트럭처인 만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공화당이 크게 2가지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첫째, 법인세를 현재 22%인데 28%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올린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스트럭처로 이제 다시 하려고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재원이 없으니까 그 재원을 법인세 올린 거를 충당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 법인세 올린 거에 반대한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정의죠. 어떤 비즈니스, 어떤 인더스트리가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들어가느냐 이거 정해놨는데 뭐 흔히 생각하기로 뭐 도로, 항만, 뭐 그다음에 공항, 뭐 다리 이건 당연히 인프라스트럭처죠.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 공감하고 뭐 공화당은 100%가 찬성한다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개선하고 이제 다시 재조정해서 이제 재건하고 이러는 거는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200만이 넘는 이제 여자분들이 홈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것도 인프라스트럭처에 넣어야 된다 했는데 이제 공화당은 홈케어 비즈니스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요. 크게 2가지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수십 년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항상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왔으며 초당적인 합의를 위해서 자기가 항상 노력을 했으며 설사 그 바이든 부통령의 당시에도 양당의 초당적인 합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자신은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이끌어내는 걸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사실이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 시절 때부터 이제 상원의원을 했기 때문에 양당의 초당적인 어떤 그런 합의 이런 거를 도출해내고 만들어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뭐 뉴욕 타임스나 무슨 MBC 뭐 이런 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버젯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밀어붙이지 않고 그 초당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민법 개혁과 경찰 개혁을 초당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일종의 비밀원이겠죠.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밝히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스틸 오늘은 비록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도 그 안에서 무슨 분명히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민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기자들 앞에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초당적인 합의, 최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죠. 초당적인 합의, 초당적인 협의를 위해 추진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얼 데이, 즉 5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 후, 그러니까 2주인가요? 그 후에 월요일이죠. 5월 31일까지 만약 초당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비리에 대해서 초당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는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바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략적인 방법을 바꾸고 다시 재검토하고 그건 뭘 뜻할까요? 당연히 버짓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무슨 다른 안이 있다면 또 그런 옵션을 할 텐데 지금은 초당적인 합의 5와 버짓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라고 가장 좋은 초당적인 합의를 진행하되 시한을 정해둔 거죠.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 2022년도에 상원 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거기서 다수당 지위를 하나도 놓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한테는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전에 중요한 어떤 이런 법 같은 거는 초당적으로 하되 시한을 정해놓고 하겠다는 좋은 아주 방법입니다. 이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드디어 나왔어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백악관 고위 당직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미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그 전까지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초당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게 약간 좀 불안했는데 오늘 그 고위 당직자가 했다는 얘기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버짓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를 하려면 51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현재 민주당이 50석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가 있기 때문에 51표가 돼서 통과가 되는데 현재 민주당 내에서 2명의 상원의원이 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아리조나주 상원의원, 또 한 분은 이제 맨신이라고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인데 특히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맨신이 상원의원이 반대가 심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텍스 레이트의 법인세를 28% 너무 많다는 거죠. 22% 너무 낮다는 건 어그리하는데 동의하는데 28% 너무 높기 때문에 한 25% 정도라면 자신은 28%는 반대하지만 25% 정도라면 제가 찬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안 됐지만 이제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보니까 기자들이 다 이제 취재를 해보니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아리조나 상원이랑 의원이랑 그 맨신이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이랑 이미 벌써 만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설득 작업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흔히 대여섯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공화당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상원의원들이 있대요. 한 대여섯 분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거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하고도 이미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다 그래요. 회의를 가졌다 그럽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초석을 다져놓고 이제 드디어 빅4 오늘 이제 빅4를 만난 거죠. 만나서 어떤 무슨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내용하고 2시간 동안 협의를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제 신문에 난 건데 기사에 난 건데 이미 그 민주당 특히 이제 그 백악관에서는 백악관의 관련자들 이제 무슨 스태프라든지 시니어 무슨 고위 관료들이라든지 등등 그런 분들이 이미 공화당하고 민주당 포함해서 400회가 넘는 미팅과 전화를 이미 했다 그래요. 인프라스트럭처랑 제반 통과 안 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몇 건 했다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400번 이상의 어떤 전환이 회의를 비공식적인 회의를 물 밑에서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이제 영어로는 비하인드 씬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오늘 만나서 마치 오늘 처음으로 뭐 이제 얘기를 하고 빅4랑 만나서 얘기한 것이 보이지만 이미 사전으로 많이 작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문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기사인가 하면 버젯 레컨실레이션이 아니면 통과 안 돼 어떤 이민 개혁 포함해서 통과 안 돼 법안들이 많다. 이거를 인프라스트럭처에 넣어야 된다. 근데 사실 경찰 개혁 같으면 인프라스트럭처에 놓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최저임금이나 경찰 개혁 같은 경우는 사실 버젯에 이렇게 무슨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민 특히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는 필수 업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세넷 팔리아멘터리안 그 여자분 있죠. 그분을 만나면 계속 물어본다 그래요. 뭐 드림 법안이나 어떤 에센셜 법안이 이 인프라스트럭처 그 비례에 넣었을 경우 승인을 해주겠느냐 계속 물어보는데 노코멘트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그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미 미국 행정부에서 이미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사태를 인지하고 있고 현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하인드 씬, 즉 물밑에서는 계속 어떤 설득 작업,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기자가 이미 취재다 해서 이제 썼어요. MBC 이제 그 신문 방송에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기사가 난 걸 보면서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신문 기사도 보고 여러 가지 방송 기사도 보고 하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고무적인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서 공화당과 초당적인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시한이 넘어가면 그때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버젯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일 겁니다. 다른 전략적인 방법을 쓰겠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그거를 쓰겠다 그랬으니까 현재로서 저 같으면 이제 5월 30일까지 차분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물론 공개 석상에서 얘기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나 무슨 맥카시 하원의원이 이민 개혁법을 오늘 논의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는 흐름이랄까 어떤 정세의 어떤 분석 이런 걸 보면 단순히 딱 하나 무슨 인프라스트럭처만 얘기하고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쿠에서 물 밑에서 인프라스트럭처와 이민개혁법 이거 다 어느 정도는 얘기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거기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민주당 정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명확관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바이든 행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30일까지 지켜보고요.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는 또 이제 계속 중간중간 나오는 기사라든지 정보가 있으면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